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올리면은 예전보다 좀 악플이 심해졌어요. 심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클래스 101 강의 지금 이제 오픈을 했고요. 감사드리고 책도 잘 판매되고 있고 정규 강의는 접수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되게 원초적인 얘기거든요. 원초적인 얘기이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긴 해요.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고 그리고 좀 눈앞에 있는 거, 당장 코앞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안 해요. 일단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만 들으려 그러고 제가 원하는 정보가 있고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그거 저도 인정을 할게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알죠? 지금 시장이 상승한다 하는 분들도 할 얘기가 충분히 있고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할 얘기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락한다고 보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저는 반등이 아니라 이 분위기 변환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더 원초적인 얘기로 가봅시다. 자, 지금 규제를 풀어줬나요? 건설사한테 주택을 잘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있나요?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전세 월세를 놓게 해주고 있나요? 이거 아닌 건 다 인정하시죠? 이거에 대한 의견이 다른 분이 계세요. 건설사한테 분양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재개발 재건축 마음껏 진행하라 그러고 조합원들한테 재개발 재건축하면 돈 벌게 해주고 다주택자한테 싸게 취득세 주고 보유세 깎아주고 양도세 풀어주고 전세 월세 공급하게 해주고 임대사업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대출 잘 나오게 해주고 있나요? 이거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반발할 말이 없죠. 그죠?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것 다 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진행이 됐죠. 2017, 18, 19, 20, 21, 22. 5년 동안 완벽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기조가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올랐죠. 오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프를 제발 보세요. 이거는 상승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폭등이에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는 아파트 중에 4배 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빵값도 아니고 이게 주식도 아니고 코스닥 동전주 아니면 저기 저기 장외시장도 아니고 아파트 값이 4배가 올랐다니까요. 분양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풀린 달러 때문에? 원화를 더 찍어내서? 투기꾼들이 판을 쳐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안 오른 곳은 없죠. 거의 그래요. 안 올라간 곳은 거의 독재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랑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은 안 올라갔죠. 이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할 말이 아닌 게 그러면 한국은 오르는 게 정상인 거죠. 선진국이니까 전 세계가 다 오를 때 같이 오른 게 정상인 거니까 이건 할 얘기가 못 돼요, 사실은. 자, 그다음 원화를 찍어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원화가 많이 풀려서 오른 건데 앞으로 더 풀 거거든요. 내년 예산안은 슈퍼 울트라 초초초 특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무 관심 없으시잖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 체감 와요, 언젠가. 그럼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럼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거고. 투기꾼들이 판을 쳐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투기꾼들이 판을 친다. 저 같은 사람들을 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집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싶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지금도 투기꾼 때문이라면 지금 이 정도로 규제를 했는데도 투기꾼들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뭔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더 해온 거. 뭔가 규제를 더 해온 게 지난 5년이죠. 5년이에요, 여러분. 5년. 5년. 17, 18, 19, 20, 21, 22. 5년에서 6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규제해온 것처럼 더 규제하면 다주택자가 다 죽고 더 이상 투기를 못하고 부동산이 하락을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반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었지만 이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스스로 눈을 뜨고 얘기를 해보세요. 규제를 30번 그리고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왔고
지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시스템은 모두 다 파괴됐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도 일부 파괴가 됐고 자유로운 거래도 막혀 있고 건물 시장도 주택을 부시고 근린이나 상가를 짓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변태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제 의견인데 완전 비정상이고 웃기고 엉터리고 시스템 없고 아무런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개판이에요. 이건 제가 다르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판이에요.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그리고 지금 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철거비가 뭐 몇 배가 더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광주 아파트 사태 이 두 번 연달아 났죠. 작년이랑 올해. 그래서 철거할 때 감리 관련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럼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오르고 관련법 오르고 그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건 네 사정이고 건축하는 너는 폭리를 취하니까 우리 알 바 아니다. 그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규제 다 짓누르고 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들어가서 살아가 지금까지 테마였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내려갔어요. 뭐 지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1억 내려갔다? 아니 저도 이제 오늘은 할 얘기 할게요. 1억 내려갔다? 오케이. 1억 내려가요. 2억? 2억, 2억? 오케이. 내려가세요. 3억? 내려가요. 왜? 3억 내려간 데는 20억이 넘게 올랐는데요. 3억 내려가면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이 주식 안 해보셨어요? 저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주식이 여러분 주식으로 20억을 버셨는데 3억이 내려갔어요. 이게 멘탈이 털리세요? 이게 뭐가 털려요? 20억이 올라갔다가 30억은 떨어져야지 멘탈이 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하락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하락도 하락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말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5년 동안 규제해 왔고 지금 시스템 다 망가졌고 막판에 규제 제일 세게 하고 있죠. 근데 왜 하락을 해요? 30번 규제했죠. 이번에 거의 끝판왕급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출을 중지시키고 뭐 정말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하락을 해요? 저 이 얘기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상식이 다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뭔가 저와 다른 뭔가 또렷한 믿음이 있으신 건지 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뭘 근반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도 부동산이 투기꾼들의 심리, 사람의 심리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도 시장을 제대로 못 보실 확률이 높아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그걸 설득할 수 있으세요? 30번. 30번의 시험에 실패했어. 대학 입시에 30번을 실패한 애가 이번엔 붙겠대. 그럼 그거를 뭐 믿든 말든 본인 자유인데 왜 믿어야 돼요? 왜? 똑같이 하는데? 30번을 놀면서 입시를 준비한 애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놀아요. 근데 왜 붙죠? 운이 좋을 수도 있겠죠. 30번을 바람핀 남편이 이번엔 믿어달래. 근데 또 술 먹으러 다녀. 근데 왜 믿어주죠? 5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못 낸 직원이 이번에 대박을 내겠대요. 이걸 왜 믿어주죠? 그러니까 저는 실질주의자예요. 그럼 결론을 내보면 규제를 하면 세금을 올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구나를 제가 공부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느끼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제 얘기가 좀 이상한가? 5년 30번이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지원해 줘요. 여러분이 펀딩을 해요. 여러분이 펀딩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30번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또 펀딩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후원하는 여러분 생돈으로 후원하는 펀딩이 있는데 5년 동안 실패했어요. 근데 왜 또 후원을 해요? 전 지금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너무나 초강력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 이 규제가 부동산을 잡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잡힐 이유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말의 근거는 그냥 지난 5년 그리고 30번 가까이 나왔던 규제 그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아요. 시장 이론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와서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폭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예요? 색다른 거죠. 지난 5년이 아니죠. 지난 5년을 싹 지우고 새로운 이론을 갖고 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쳐요. 그럼 여전히 수능으로 대학을 가면 수능이 중요한 건데
왜 수시를 갖고 꺼내오냐고요. 지금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수시로 5년 동안 대학을 못 간 애한테 수능 얘기를 왜 꺼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새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되게 수준 낮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제 와서 그걸 또 믿으세요? 여러분 돈이 걸려 있고 여러분 미래가 걸려 있으면은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지난 몇 년 동안 맞춰온 제가 왜 앞으로 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 볼까요? 5년 동안 규제를 해서 올랐죠. 근데 지금도 규제하잖아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5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더 하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있는 지금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잘 맞춰온 제가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질문이 어려우세요. 저는 이게 약간 아쉬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으셨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본 논리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재미삼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과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색다른 이론인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론은 색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